안녕하십니까. CWI 철원 인터넷 뉴스, 철원 마을 미디어 방송 온 동네방네 65회째 12월 셋째 주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평화 안보관광으로 일관됐던 철원 관광이 새로운 랜드마크 은하수교 개통과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등으로 관광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탄강 유역의 후기 구석기 유적지로 알려진 동송읍 장흥리 고석정 꽃밭 일원에서 진행됐던 문화재 시굴 조사가 오는 24일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철원군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철원군이 지난 10월부터 추진해온 군청 조직 개편과 관련해 용역과 내부 의견 수렴 등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내년 초 단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또다시 뒤늦은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면서 개선되지 않는 뒷북 행정에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선보이는 최 기자의 1분 뒷담화입니다. 첫 번째 뒷담화로 한탄강 누리길 입장료로 환불해주는 5,000원권 철원사랑 상품권 이야기입니다. 들리는 소문에 관광객들이 환불받은 상품권을 은하수교 인근의 한 업소에서만 사용하고 있으니 환불 제도를 없애자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취재해보니까 은하수교뿐만 아니라 고석정 주변 상가와 식당에서도 그리고 문해리와 갈말, 동성 지역에서도 외지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상품권 사용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환불받은 사람이 상품권을 은하수교에서 사용을 하든지 고석정 가서 사용을 하든지 어느 곳에 가서 사용하든지 그건 그 사람 마음 아닙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갑다는 생각보다는 그래 너라도 잘 되라는 생각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상 최 기자의 1분 뒷담화였습니다. 평화, 안보, 생태관광으로 일관됐던 철원 관광이 새로운 랜드마크 은하수교 개통과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등으로 관광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철원의 새로운 랜드마크 은하수교가 개통되고 순담계곡에서 출발하는 한탄강 주상절리길도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어 철원 관광지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은하수교는 한탄강 최고절경의 하나로 손꼽히는 송대소 주상절리와 장흥리 들녘, 금악산, 동송 시내를 내려다볼 수 있어 철원 관광의 한 획을 긋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순담계곡에서 시작해 경기 포천, 연천을 흐르는 한탄강 협곡에 조성되고 있는 한탄강 주상절리길 공사도 내년이면 완공될 예정입니다. 총 예산 196억 원이 투입되는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 사업은 한탄강 협곡을 수월하게 조망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잔도와 교량, 전망대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상절리길은 30m 이상 높이의 잔도에서 봄에는 기암절벽 사이로 피어오르는 철쭉꽃을, 여름에는 에메랄드빛 한탄강 무리를 내달리는 래프팅으로, 가을에는 돌 단풍의 단아한 자태를, 겨울에는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신세계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등재된 철원 한탄강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는 사업들이 연결되면 1년 내내 한탄강의 추억을 담을 수 있게 되면서 철원의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탄강 유역의 후기 구석기 유적지로 알려진 동송읍 장흥리 고석정 꽃밭 일원에서 진행됐던 문화재 시굴 조사가 오는 24일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철원군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Y진지라는 명칭으로 더 익숙한 이곳에 철원군은 수백여 종의 꽃을 식재해 신비감이 넘치는 꽃밭으로 조성해 관광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동송읍 장흥리 유적지는 1971년부터 50여 년간 탱크가 드나들면서 포사격 훈련장으로 이용됐던 곳으로 2005년 매장문화재가 있는 유존지역 지정을 받았습니다.
2015년 철원군이 군부대로부터 기부대 양녀 형식으로 돌려받은 때까지 포진지 구축과 탱크 등 포훈련장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철원군은 매장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꽃밭으로 조성 관리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외지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지역의 대표적인 명소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다 올해 6월 해당 지역에 대해 문화재청의 문화재 시굴 조사가 시작됐고 현재까지 소수의 후기 구석기 유물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철원군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군은 문화재 시굴조사 종료 이후 발굴된 유물에 대한 문화재청과 문화재연구위원회의 판단 등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발굴된 유물의 중요도가 떨어질 경우 꽃밭을 다시 조성하는 한편 민자 유치를 통한 한탄강 벨트 관광 활성화로 활용해 나갈 방침입니다. 철원군 관계자는 아직 문화재 시굴 조사가 완전하게 끝나지 않아 후속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가 조심스럽다면서도 매장 문화재 분포 등이 적어 개발이 가능할 경우에는 고석정 일대와 한탄강 일원을 연계하는 특색 있는 관광단지로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철원군이 지난 10월부터 추진해온 군청 조직 개편과 관련해 용역과 내부 의견 수렴 등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내년 초 단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철원군은 그동안 조직에 대한 새로운 진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현종 군수의 지시에 따라 실, 과, 소장 등 부서장을 중심으로 한 의견 수렴과 함께 용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에서는 관광기획과 마케팅,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관광문화체육과에서 관광과 문화체육을 분리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를 일컫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국내 관광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철원 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과 홍보를 비롯한 관광 기획 등에 중점을 두고 이번 조직 개편안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중요성이 부각된 보건 분야에서는 질병관리 및 대응을 강화하는 안이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으며 기획감사실에 속해 있는 공보부서의 기능 강화도 이번 조직 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철원군은 추후 군의회에서 조직 개편에 대한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마친 뒤 빠르면 내년 초 조직 개편을 단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현종 군수는 군청 조직과 업무 등을 세밀하게 진단한 결과 관광과 마케팅, 보건 분야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며 코로나19 시대 이후 철원 발전을 위한 조직 개편안이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보건소가 또다시 뒤늦은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면서 개선되지 않는 뒷북 행정에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16일 수요일부터 연말까지 보건소 진료 및 재증명 발급 등 일반 업무를 중단한다는 안전 안내 문자를 다음 날일 17일 목요일 저녁 5시가 넘어서야 주민들에게 발송했습니다. 보건소가 일부 업무를 연말까지 중단하게 된 것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예방과 진단검사에 집중하기 위해 보건소의 일반 업무를 중단하고 읍면의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정상 운영하기로 하는 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코로나19 비상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철원군 보건소가 업무 중단 사실을 뒤늦게 주민들에게 알리면서 그동안 코로나19 안내 문자 등을 제때 제대로 보내지 않아 불만이 컸던 주민들이 또다시 뒷북 행정으로 주민들의 신뢰를 잃었다고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심지어 보건소의 일반 업무가 일시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문자 메시지로 받기 전까지 보건소 직원들 외 함께 근무하는 군청 직원들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갈마읍 주민 B씨도 인터넷을 뒤져보니 경북 구미의 경우 오는 21일, 경기도 김포 안성의 경우 17일 등 철원보다 뒤늦게 보건소 일반 업무 중단을 하면서
사전에 미리 주민들에게 알려 대민 불편을 조금이나마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며 코로나19로 긴박한 상황에서 보건소가 당분간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주민들에게 뒤늦게 통보한 것에 대해 각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철원군 보건소 관계자는 16일 관내에서 143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접촉자 전원에 대한 검진이 시행되며 보건소 일반 업무 중단에 따른 고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행정 오류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철원군 단신입니다. 철원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이 기술 강소기업인 주식회사 DS랩, 주식회사 QD그린 등과 투자기업 상생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연구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들이 관내에 공장과 시설 투자를 비롯해 향후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협의했습니다. 철원 코스메틱 영농조합법인이 강원도 지원을 통해 중국 난징 가의현 그룹, 자이쉔 투자 유한공사와 100만 불, 한화 약 11억 원 규모의 영유아 화장품 수출 MOU를 체결했습니다. 철원군 농업기술센터가 맞춤형 농업기술 확산과 농산물 가공제품 상품화, 농업재해 신속 대응, 미래농업 인력 육성 분야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센터는 그동안 철원 청정 농산물 생산과 농업인들의 영농기술 확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장 애로기술 해결 맞춤형 기술 확산과 농산물 가공제품 상품화 등 지역농업, 농촌 발전의 농촌진흥 사업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김화읍 화강 산책로가 밤이면 형형색색 아름다운 불빛으로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주민 힐링 장소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적 여름축제 화강 다슬기 축제의 주무대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김화 화강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밤길 경관 조명은 지역 주민들의 여가 활동 공간은 물론 침체된 지역 상경기 활성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 한 주간 철원군청과 관내 각 기관에 각종 성금과 물품을 기탁하신 분들과 선행과 봉사활동을 펼친 기업과 단체, 개인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산림조합이 재단법인 철원장학회에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갈마릅 지역자율방재단이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달라며 연말연시 이웃돕기 성금 50만 원을 안승열 갈말읍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소재 주식회사 플래티늄 매니지먼트 김재운 대표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재단법인 철원장학회에 장학기금 2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동송읍 소재 희망농자재 조미경 대표와 희망건설 남봉희 대표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재단법인 철원장학회에 장학기금 각각 1,000만 원 등 총 2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권중권 지사장이 이웃사랑 실천 일환으로 철원군에 KF94 마스크 4,727매와 쌀 10kg들이 80호를 전달했습니다. 근남면 생활개선의 김순익 회장과 회원들이 어렵고 힘든 연말연시를 보내고 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성금 50만 원을 이성용 근남면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철원군은 이번 한 주간에도 코로나19 지역 확산에 따른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입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쓰기와 연말 모임 등을 자제하는 방역 지침과 개인 위생을 철저히 준수하셔서 더 이상 우리 지역에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CWI 철원 인터넷 뉴스, 철원마을 미디어 방송 온 동네방네 12월 셋째 주간 65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소식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ye.